자, 이번에는 현대시 8번. 자, 박남수의 종소리와 그리고 황인숙 작가의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이제 두 작품 같이 할 건데요. 자, 제목 종소리.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자, 이 나는 이제 종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소리를 이제 의인화시킨 시적 화자가 됩니다. 이 시적 화자인데 종소리죠. 이 종소리가 청동 표면, 이제 종의 표면이죠. 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 자, 자유롭게 비상하는 어떤 새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소리가 새가 되어 멀리 날아간다 라는 표현이고요.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또 하나의 소리가 되어, 그래서 이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대해서 제 1년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인종. 인종은 끝이 나는가? 야, 인종이라는 건 참고 견디다, 뭐 묵묵히 참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억압, 구속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고의 세월 또는 인종 이런 유사한 의미로 같이 쓰이는데, 자, 자기는 여지껏 이제 참고 견뎠다라는 얘기죠. 종소리가 이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인종은 이제 끝이 나는가? 그리고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자, 칠흑의 감방, 이 인종을 하고 있던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어떤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공간일 거고요. 이 청동의 벽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억압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이 이연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일 것 같고요. 나는 바람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이 되고요,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는 바람에 실리어, 그 종소리가 푸름도 되고 웃음도 되고 악기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거죠. 푸름과 웃음과 악기.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아름다운 이제 종소리가 이런 모습이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했다 볼 수 있고요.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가루의 음향이 된다. 자, 먹구름 부정적 요소인데요. 이런 어떤 억압적인 세력 이런 것들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 자, 뇌성. 이건 이제 천둥 뭐 이렇게 칠 때 그런 소리, 천둥의 소리인데, 자, 이 먹구름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유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 이쪽에 보이나? 내성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자유의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가루 음향이 된다. 종소리가 계속 확산되는 그걸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고 의미가 계속 확산된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자, 소리라는 이 음향이라는 소리와 가루라는 건 시각이죠.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계속 의지를 담고 있는 이 종소리가 확산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소리로 어떤 자유의 확산과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자, 억압과 자유를 정반대의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죠. 종과 종소리는 사실 유사한 의미가 아니고요. 종은 억압이고요, 종소리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종과 종소리는 정반대의 의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억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재들이 종, 그리고 뭐 청동의 표면, 그리고 뭐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억압을 이야기했다면,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 소재들은 진폭의 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울음,
그리고 하나의 소리,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예시가 되어 있는 푸름과 웃음과 악기도 자유를 의미하는 이런 소재들이 되겠네요. 자, 공감각적 이미지를 심어냈다 뭐고, 그리고 1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나는 떠난다, 되게 단호한 어조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정적인 전원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의지를, 단호한 의지를 1년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시의 의지는 어떤 의지적 표현, 강한 어조, 단호한 어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종소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자유에 대한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시를 이어서 바로 봅시다. 제목은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자, 지금 이 화자는 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외형적인 모습의 고양이를 표현했고요.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그런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자,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의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자, 자기가 이거는 하기 싫다라고 한 이 부분들을 보면 보통 고양이의 이제 평상적인 일반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툇마루에서 뭐 할 일 없이 졸고 있다가 주인이 사기 그릇에 우유를 주면 그건 핥아 먹는 게 고양이의 모습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냐면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겠대요. 좀 멀리 나가겠다는 얘기네요.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고양이의 모습은 나는 싫고 그냥 바깥에서 어떤 적극적, 자기가 능동적 형태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야생 고양이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뒤에 참새들,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뭐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안정된, 앞에서 이야기한 안정된 이런 삶을 거부하고 이런 자유로운 삶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능동적 삶. 그러면서 이제 뭐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짝할짝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뚝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 참새, 좀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안 잡고 곧장 내다가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라고 해서, 나는 그냥 뭐 참새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이제 본능적인 포식이 아니고 뭔가 뭐 제한도 있고, 이 정도면은 뭐 좀 놔줘야지, 우리가 이제 물고기 잡을 때 작은 물고기들은 방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본능에 충족하기 위한 그런 포식 활동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양이가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수입했던 이런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고양이가 원래 없답니다. 야생에서 그러니까 자라는 동물이 아닌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길거리에서 이제 그 도둑고양이, 길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이들을 많이 보는데, 들고양이도 물론 많이 있고, 이 고양이들이 현재 그 존재하는 생태계에서 거의 이제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고양이를 괴롭힐 만한 이런 포식자들이 지금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인간에 의해서. 뭐 호랑이라든가 뭐 늑대라든가, 이 상위 포식자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 이 고양이가 그래서 약간 생태계 교란종처럼
뭐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고양이가 새들을 거의 이제 멸종 위기에 몰릴 것처럼 많이 죽인대. 물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본능적으로 고양이가 이제 새를 이제 죽인다는 거지. 한 50% 정도는 그냥 죽이고 간답니다. 되게 참 고양이가 사실 보기에는 되게 귀엽지만 이 생태계 쪽에서는 엄청 교란을 하고 있는 그런 포식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고양이의 어떤 본능적인 이런 포식을 하지 않고요. 의미 있는 꼬마 참새는 안 잡고 그냥 장난만 치고 큰 참새를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자, 해는 기울고 바람이 스산해지고 들쥐도 참새도 없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자, 야생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인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자,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안정된 삶, 안주하는 삶을 거부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집단 냄새로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자, 자기의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삶이 나한테는 되게 고결한 삶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도 모르지. 사실 외부에서 자는 게 이렇게 편한 잠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 또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고요.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그런 꿈을. 그래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삶이 난 되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적 태도. 그래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황인숙의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는 이 고양이는 그런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고결하게 살아가고 싶다 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 가지 뭐 사뿐사뿐이라든가 살금살금이라든가 폴짝폴짝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고양이의 어떤 생동감을 표현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저항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유의 의지 이렇게 강한 어조는 아니지만 어떤 수동적인 삶의 형태 또는 안정적인 삶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뭔가 개척해 나가고 능동적으로 살고 싶다. 비록 이렇게 이제 힘들더라도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 라는 작품으로 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는 황인숙의 작품까지 현대시 8번 적용학습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